확실한 확답이었는데 어떻게 써야 되지? 내가 확실한 확답이라고 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 오답이었어. 그러면 그 많은 글 중에서 이 부분을 봐서 확실하게 이렇게 해석을 했다. 그래서 답이 3번이다. 근데 답이 아니네 라는 걸 다 써야 돼요. 이 부분을 내가 이렇게 해석을 해서 3번이랑 똑같아서 나는 3번이라고 했는데 오답이다. 요걸 써야 돼요. 다시 푸는 거는 크게 도움은 안 돼요. 오답을 잡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답안지를 보는 거예요. 선생님이 답안지라기보단 해설지를 봐요. 그 해설지를 보면은 나오죠. 이 부분이 이렇게 해석이 돼서 이 부분을 봐서 정답입니다. 그러면 이제 깨달음이 있어요. 아, 내가 뭐 예를 들면은 experience를 뭐 experiment로 잘못 봤구나, 단어가 헷갈렸다 라는 오해를 많이 할 수가 있고요. 또는 이 부분이 문장이 너무 길어서 여기를 보고 내가 스토리를 하나 만들어서 3번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게 단어에 대한 그런 지식이 좀 적었구나 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오역을 했구나, 잘못된 해석을 했구나 라는 것도 있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오답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칠판을 많이 썼으니까 칠판을 한번 또 바꾸고 시작을 할게요. 자, 두 번째, 칠판이 다시 환해졌죠. 자, 그럼 두 번째, 오답이 되는 경우는 확답도 있었지만 두 번째 경우는 헷갈려서 헷갈려서 아마 이 부분이 수험생들이 많이 틀릴 거예요. 오지선다지만 사실 제 느낌은 이지선다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학생도 이지선다 같아요 라고 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글이 이렇게 있으면요, 밑도 끝도 없이 그냥 3번과 4번이 헷갈리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죠. 이 부분을 봤더니 3번을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4번을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윗부분을 봤더니 요거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요거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헷갈려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선생님 우선은 답안지만 먼저 봐야 된다 그랬지 해설지 먼저 보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이 내가 왜 헷갈릴까? 문제를 다 풀고 바로 앉아서 하는 부분이 굉장히 쌩쌩하기 때문에 바로 앉아서 해야지, 이걸 내일 해야지 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왜 헷갈릴까? 이걸 내가 해석이 이렇게 됐는데 다 적어야 돼요. 이 부분의 마지막 줄은 해석이 이렇게 됐다. 윗줄은 해석이 이렇게 됐다. 근데 3번이 이런 해석도 얘기하고 4번이 이런 해석도 얘기하더라. 두 개 다 얘기하니까 내가 어떻게 답을 찍으리요? 그래서 결국엔 둘 중에 애매하게 시간은 시간대로 끌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다가 결국엔 3번이라고 했더니 답은 4번이더라. 4번이라고 했더니 답은 3번이더라. 3번과 4번 둘 다 답이 아니고 답이 2번이더라. 아, 내가 괜히 헷갈렸구나. 자, 이런 부분을 다 써야 돼요. 제가 말한 거 빠짐없이 다 써야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해설지를 보더니 마지막 부분의 해석이 이렇게 나왔고 첫 번째 부분이 이렇게 나왔더라. 나와 해석이 많이 다르더라. 왜 다를까? 내가 단어를 띄엄띄엄 알았다. 단어를 헷갈렸다. 제대로 해석을 안 했다. 제대로 왜 해석을 안 했을까? 모르는 단어가 나와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대충 해석했다. 이렇게 상상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을 다 적어줘야 돼요. 자, 그러면 또 칠판이 많이 저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칠판 한번 갈고 또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여러분들이 틀리는 유형 세 번째 뭘까요? 자, 그쵸? 여러분들이 틀리는 세 번째 이유는 감으로 찍었더니 틀렸더라. 감. 그러면 감이 그냥 생겨요? 본문이 이렇게 있고 보기가 1번, 2번, 3번, 4번, 5번 있는데 그냥 1번부터 5번까지 쭉 훑더니 그냥 3번이 답 같더라. 그냥 4번이 답 같더라. 이거 그냥 찍기예요. 제가 말하는 찍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찍기 같은 거는 오답 노트를 아예 쓸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 부분을 대충 읽었더니 그냥 이 얘기인 것 같더라. 이것도 오답 노트 다 써야 돼요.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감으로 그냥 찍었는걸요. 그럼 감으로 이렇게도 써야 돼요. 감으로 쓰고 이 부분 읽었더니 감이 3번이 생겼더라. 이것저것 쓸 거 없고 그냥 요렇게 지금 칠판에 보인 것처럼 이 부분 동그라미하고 3번의 화살표 표시 이렇게만이라도 여러분들이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감이 생겼을까? 잘 보면은 감으로 찍은 학생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똑같은 단어가 요 단어에 나와서 요 단어가 요 단어에 나와서 요게 감으로 많이 찍어요. 폴리스 나왔다. 경찰. 여기도 폴리스 있네. 그래서 3번. 그러지 말자. 단어 하나만 가지고 보지 말자. 전체적인 내용을 봐야지. 자, 4번. 아무것도 몰라서요. 전 아무것도 몰라요. 시간이 부족해서요. 이런 건 오답노트 쓰지 마세요. 이런 건 다시 시간을 두고 풀어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오답노트를 하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오답노트 하는 것 중에서 굉장히 시간은 많이 들였는데 틀린 부분 있죠. 그런 것도 옆에다 쓰세요. 시간이 오래 걸림. 3분, 5분, 10분 이런 것도 써줘야 돼요. 이렇게 오래 걸릴 때는 포기하자. 이런 것도 써주셔야 되고요. 자, 그럼 제일 오답노트 하는 거에 좋은 방법은 자르고 붙여주는 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면 이 문제지 안에다가 이 오답노트를 다 써줘야 되는데 그러면 나중에 수능 20일 전, 10일 전, 5일 전 이때 이거를 어디 썼는지 안 썼는지 다 찾아봐야 돼요. 시간이 오히려 그때 가면 더 걸려요. 그래서 지금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20일 전, 10일 전, 5일 전에 조금 더 시간을 세이브할 건지 아니면 지금은 시간이 덜 걸리더라도 5일 전, 10일 전, 20일 전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인지 볼 때마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고 자르고 붙이라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제가 앞으로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희망자에 한해서는 똑같은 모의고사 3거를 하나 더 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르고 붙이는데 조금 더 수월하겠죠? 자, 문장 노트와 오답 노트는 선생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검사를 할 거예요. 검사를 해서 가장 잘한 부분한테는 상금을 줄 거고 안 한 학생들한테는 벌금을 거둘 거예요. 상금과 벌금을 적절하게 주는 게 여러분한테 가장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 오늘 시계 맡긴 학생들, 민증 맡긴 학생들, 버스카드 맡긴 학생들 굉장히 많아요. 체크카드 맡긴 학생들. 자,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정말 열심히 해야지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굉장히 안타까운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문장 노트, 오답 노트 소홀히 하지 말고 수능이 100일 남았다, 120일 남았다,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20일 전에, 열흘 전에, 5일 전에 단 하루 전이라도 할 것 많아요. 그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한 학생에겐 고득점의 점수가 올라갈 테니까 미련하고 무식하게 열심히 하도록 하고 그 외에 인트로덕션 부분에서 질문 있는 학생한테는 언제든지 와서 공부법이나 그런 거를 상의하도록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